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느 집회에 나가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집회를 하고 나는 홍준표 집회는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집회에 나가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삼성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보면은 그 핵전쟁, 우리나라의 핵무장,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내용으로 그 집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요 화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어제 토요일에 천안에서 집회가 있었죠.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두 가지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집회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원진 그 애국당 집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제가 해명해야 될 문제를 하나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에 따르면 이화영 목사님이 그 조원진 의원에 대한 그 5.18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방송 내용을 봤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고서 저도 이화영 목사님의 그 진실성은 믿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 조원진 씨가 그 당시 5.18 임을위한 행진곡과 그 광주에 가서 임을위한 행진곡 노래 부르기 이런 운동에 대한 해명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화영 목사님의 그 태극기 방송을 근거로 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강기정인가 그 사람하고 바터하고 하면서 그 공무원 연금 협상에 있어서 조원진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했다는 그 변론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이화영 목사님의 그 철회처럼 조원진 의원이 보수를 팔아서 뭘 어떻게 임을 위한 행진곡 그쪽과 무슨 타협을 보려 했다는, 제가 그 슈타인즈 채널을 보고 저도 슈타인즈 채널에 의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슈타인즈 채널 후에 이화영 목사님의 태극기 방송을 본 후에 제가 내려야 하는 결론은, 그렇다면 조원진 의원이 그 슈타인즈 채널에서 지적하는 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공무원 연금법 협상에 있어서 변호가 된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조원진 의원 측이 이야기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특검법에 찬성했던 그 부분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동 집회에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유튜브로 삼성동 집회 그 연사들 내용, 홍준표 대표의 또 연설 내용, 또 시민 연설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 집회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주로
한반도 현재 핵무장의 문제, 북한과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 주로 이런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이 집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동 집회, 홍준표 대표가 주관해서 한국당이 주관하는 지금 이 집회는 종래 우리가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우리가 대한문 앞에 나가서 했던 그 집회와는 성격이 좀 다른 집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집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차 핵실험 저지, 핵실험에 대한 대책, 이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정권을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옳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종래의 대한문 앞에서 정광영 씨가 그때 많이 주최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거대한 세력으로 일어났던 그 태극기 집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냐 노냐 둘 중 하나만으로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중간 없이 예스냐 노냐 그것만으로 묻는다면, 흑백주의로 묻는다면 이것은 대한문 앞에서의 태극기 집회와는 맥을 같이 하는 집회는 아니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천안에서 집회가 있었던 이 애국당 집회에서는 원래 대한문 앞에서 했던 그 태극기 집회와 전혀 차이가 없는 구호,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이걸 가지고 계속 집회를 했기 때문에 예스냐 노냐라고 묻는다면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태극기 집회와 맥을 같이 하는 집회는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천안에서 있었던 애국당 주최의 이 탄핵 무효 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제가 오늘 멘트한 이 내용이 답입니다. 제가 그 답을 전화해 주신 분들에게 대신 방송으로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향후 어느 집회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첨가할 멘트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무죄 석방, 이 얘기가 많이 희석되고 있어요. 지금 6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다, 핵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한 그 문제를 지금 은연듯 지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커스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 탄핵,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런 식이면 비록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이 집회는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면 반드시 이 집회의 힘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치, 저희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조기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문 앞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상한 방향으로 분열되면서 홍준표 씨는 끝까지 어떠한 이 태극기 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말을 철회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 없이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서 뭐 추석 전에 뭐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로서 일어났던 그 태극기 세력의 엄청난 힘을 약간 이 각도를 바꿔서 옆에 쪽으로 그 관역을 바꾸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탄핵 무효 집회는 지금 조원진 애국당 측에서 주최하는 이 집회가 우리가 3월 달에 크게 대한문 앞에서 집회했던 그 집회의 후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이런 핵무장 집회 이런 건 뭐냐? 그거는 태극기 집회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정치 집회입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 핵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관계없는 이슈입니다. 그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주장해야 돼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집회는 지금 우리가 3월 1일 날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대한문 앞에 나왔던 그 집회를 이어가는 집회가 아닙니다. 예, 그 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 그건 필요한 집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한 필요한 집회고 구국 집회입니다. 좋은 집회이고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집회의 후계자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목적으로 하는 집회고 그런 집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집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태극기를 들고 토요일날 집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우리는 어느 집회를 나가야 되느냐, 홍준표 집회 나가기 싫은데요 하면서 질문했던 분에 대한 답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집회는 어제 토요일 천안에서 있었던 이 애국당의 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전술핵을 배치해야 될지, 또 우리가 야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핵무장에 대한 정치를 또 할지, 그거는 어쨌든 정치가 굴러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라고 들어섰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움 박치를 하든 야합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문제로서 넘겨줄 문제입니다. 넘겨줄 문제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는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무너졌죠. 분열되고. 그리고 또 어느 유튜브 방송,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좀 안 좋은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유튜브 방송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과거에 정광용 씨가 주최해서 그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겠다 그 해서 정당을 만들었다가 새누리당이라고 만들었다가 별로 결과가 안 좋게 됐지 않습니까? 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하면, 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정광용의 그 아이디어는 옳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추진했던 정광용 본인부터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지금 그 배임 횡령 혐의로 좀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가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재판까지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예단한다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깨끗하지 못했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정당을 만들자고 했던 애초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그 제도권의 정당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하자고 했던 그 정광용의 그 아이디어, 그 지론만큼은 저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듯이 태극기 집회가 순수한 시민 집회로 남았어야 했는데 왜 정당을 만들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라면서 비판했는데, 나는 그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광용이 생각했던 새누리당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이죠. 새누리당은 이름마저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거기에 의원들을 교섭해서 끌어들여서 정치적 파워를 가져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 아이디어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를 추진했던 그 방법이, 또 추진했던 그 정광용 본인 자신의 문제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대한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결집된 힘이 정당으로 이렇게 결집되고, 그 당시 그 장충체육관에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또 창당 집회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결단은 올바른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이드적인 이런 중간적인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좌절된 것이 못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에서 다시 조원진 씨가 뛰쳐나와서 애국당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은 맞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문 집회에서 새누리당을 만들었던 그 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애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애국당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말했듯이 대한문 앞에서의 태극기 집회가 순수한 시민 집회로 남았어야 했다. 왜 쓸데없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집회의 본질을 이렇게 희석시켰는가 하는 그러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 비판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문 앞에 모였던 수많은 태극기 집회가 정말 정당화되고 좀 더 많은 의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어떤 새로운 힘을 발휘했다면 전국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태극기 집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 집회만으로 이렇게 국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저보고 제시하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누차 황교안 씨를 여러 번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 사람 속마음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고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고 했던 황교안 씨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과연 이 사람이 홍준표 측에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현재 홍준표는 상당히 어떠한 세력권 안에 그 핵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교안은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황교안 씨가, 그 황교안 씨의 속마음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제가 계속 견지한다면 황교안 씨가 급부상을 해야 합니다. 급부상을 하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런 상태로 봉합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잊혀져가고, 그 중도 우파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좋다,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뭐 빨리 결론 내려서 편하게 갑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그 홍준표 씨, 그 사람들을 연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항마로서 황교안 씨가 많이 부상을 해야 하고, 지금 그런 방식, 황교안 씨의 부상이 아니고서 그냥 뭐 계속 뭐 홍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고, 지금 물론 핵무장이다, 지금 전쟁이 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행정부니까 그건 행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북한하고 전쟁을 하든 우리나라 뭐 전쟁이 빵 터져서 죽든, 그건 어쨌든 행정부가 어쨌든 행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맡아서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우리가 주장할 거는 빨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고 탄핵 무효, 이것부터 결정하자. 우리는 이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나머지 더 다른 문제는 그거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이다, 이거를 우리는 빨리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급선무인데 이거 벌써 지금 매듭 짓고, 그럼 탄핵 무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건데 먼저 안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지금 푸느라고 사람들이 골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 먼저 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황교안 씨의 그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보자.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려면 이 황교안 씨를 지지해서 이 사람으로 새가 결집되어서 일단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100% 후계자라는 것을 믿어주고, 일단은 믿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면 배신하겠습니까? 그 사람 생긴 거 봐도 올곧게 생겼고, 또 전도사 생활까지 한 분이고 해서 일단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보다가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이건 다른 광고입니다. 자기가, 윤창중 씨가 이게 방송하다가 박근혜라고 그냥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 칭호를 안 붙이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을 윤창중 씨도 많이 이렇게 만났나 봐요. 예,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런 것인데, 윤창중 씨도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당해봤던 경험이고,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럼 길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박근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대통령 칭호를 안 붙이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심한 질타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미디어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기니까 그냥 박통, 박근혜 이렇게 줄여서 이게 무심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질타해서 제가 사과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윤창중 칼럼 세상을 보면서 야, 저분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저도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일단 사람을 좀 믿었으면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는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냥 그때 빨리 바로 사죄 방송을 한 거는, 또 구구절절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지하에 저도 딱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억울한 마음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말이 툭 헛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헛나온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하려다가 빠르게 박근혜가 어떻게 탄핵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게 말이 헛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사람을 한번 믿었으면 믿어보자. 예,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너무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배가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황교안 씨를 믿어보고, 예,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그때 가서 이야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네, 그래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울지 마세요 박근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지 마세요 박근혜. 출판사는 바른길이라는 출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여기 울지 마세요 박근혜라는 책이고요. 정가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10,000원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울지 마세요 박근혜. 예, 이 책이 우리에게 좀 위탁이 들어와서 이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값 10,000원을 입금하시고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극사랑신문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걸음씩 다시 또 이렇게 추가로 구독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뭐 두 사람 목, 세 사람 목, 또 아직 신문 뭐 다 받지도 못했는데 또 다음 것까지 내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최대한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신문이 좀 어려우니까 어떠한 우리가 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좀 논의해 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참 오늘도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참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또 믿고 계좌 이체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있는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딘가에 구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